여러분들 지금 그 찌라지에 한국전력 파산된다라는 루머 계속 돌립니다. 한국전력이 파산이 된대요. 순간적인 디폴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채권 때문에. 근데 국영기업 파산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지. 한국전력 파산의 뒤에는 민영화입니다. 근데 민영화라는 단어보다 계열사 구조조정이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한전기술 지분을 누가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갖고 가는 기업들은 고가에 갖고 갈까요? 싸게 갖고 갈까요? 싸게 갖고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한국전력 파산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민영화 구조조정에 명분을 쌓아야 되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탓, 강달러 탓, 유가 급등 탓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다가 두겠죠. 그런데 이것도 저는 민영화기보다는 지분 구조조정과 독립 이게 MB 시절 때 계획됐던 겁니다. MB 시절 때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 구조가 계획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정권을 잃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라인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신재생, BBIG, 태양광, 풍력 정권 바꾸고 나서 그쪽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법률로 그쪽 제가 작년부터 때리는 그리고 이쪽을 구조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자르고 사람 자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도 거부 속도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분이 끝난 다음에 거기다 떡을 막 줄 겁니다. 그때 또 한전기수 10만원 넘어가겠죠. 근데 그 타이밍은 금년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변동성에 놓여 있는 게 한국전력 채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중간선거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지분 매각 대상자를 찾겠죠. 여기에 전에 한번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LS그룹 요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대중공업그룹 그러니까 옛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하시던 분 그 라인 그러니까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의 그 에너지 그 분들의 에너지들이 지금 권력을 잡으셨잖아요. 전부 강요들 쫙 라인들 보면 그 에너지들입니다. 이명박 라인 때의 에너지. 그게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부터입니다. 거기에 칼을 후두르는 게 금감원 검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그 무슨 이상한 그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금융권에서 태양광 펀드 조사 들어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OCI도 13만 5천 14만원에 다 때리고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지금 CS윈드 풍력도 하지 마세요. 풍력 갖고 있느니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성, 현 집권 세력들의 미래 지도에 배팅하시는 게 낫습니다. 요게 하나의 큰 물증입니다. 또 하나의 거버넌스가 그래서 오늘 KT 썸마린이 윗골이 달려요. 이거 윗골이 달리는데 왜 윗골이 달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KT 썸마린. 제가 현역의 집사 조직에 있을 땐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때려요. 이 윗꼬리 패턴 나오죠? 7,000원만 넘어가면 때려요. 왜? 갖고 와야 되는데 싸게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몇백만 주 갖고 있는 걸 여기다 때려버리고 밑에 싹 걷어요. 그래서 물량을 드립니다. 그래서 윗꼬리 패턴을 갖고 일반들 다 털어내게 합니다. 매도자의 시각에서 그런 거를 핸들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맡기죠. 그러다가 이제 법적인 계약이 가까워지거나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끝냅니다. 그럼 얘는 그게 언제 끝나는데 10,000원을 어느 갑자기 하루에
30을 치고 나오면서 10,000원을 돌파할 때요. 그때 이제 계약이 끝나거나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그 집사에서 이걸 흔드는 애들 역할이 끝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제가 KT 썸마린은 현대중공업 갖고 가라, 현대중공업 갖고 가라는데 지금 구조 현대중공업이 딴 거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더 큰 거요. 부울경, 수소, 더 큰 거.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지분 확보와 그 다음에 부울경 에너지 독립 판매, 뭐 실적으로 말을 갖다 보면 민영화입니다. 근데 개인들한테는 못 팔게 하고요. B2B로요. 갖다 해서 기업한테 파는 거. 그런 전력회사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이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또 중동 붐이 나는지 원전 뭐 수리하는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에너지의 모든 흐름이 태양광 풍력에서 석탄, 수소 발전, 원전 이런 걸로 바뀝니다. 다음 정권마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색깔의 뭐 오세훈 시장이 뭐 그쪽 라인이 간다면 10년간 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제 10대들이 돈이 얼마 있겠습니까? 딱 걔네들 지금 3년간 매달 모으는 게 KT IS, KT 썸마린 이 세 가지만 모이게 합니다. 딴 거 사지 않게 하고요. 대부분도 다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말고 너는 KT 썸마린이나 KT IS 월급 중에 50만원 100만원 그래갖고 10년간 사모아. 그럼 억대 부자 된다. 그렇게 실행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KT 썸마린을 찍어드렸을까요? 가격도 싸고 4,000원부터 했습니다. 얘는 4,000원. 계속 사기만 합니다. 10,000원 전까지만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사 모은 거를 10,000원 돌파하면 거치식으로 가는 겁니다. KT는 20,000원대부터 사고 30,000원대부터는 이제 안 삽니다. 이런 호흡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볼 필요가 없죠. 이게 거버넌스거든요. 근데 LS그룹이 이게 갖고 가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KT 썸마린. LS 하면요. 다 옛날 롯데, LG그룹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간대에 LG전자 그래프 봐서 뭐 일본 뭐 이거 필요 없고 그냥 LG그룹의 그 옛날에 족보를 그 인맥들 이런 것들을 그림 지도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LG그룹에서 파생된 게 LIG 요즘에 LIG 넥슨이나 LA 그쪽 인터내셔널이나 아주 대박이 났죠. 그 구본준 거버넌스의 우크라이나 덕본 거고 하나그룹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LS 이분도 반개입니다. 구인의 초창 창립 회장님의 동생들입니다. 구태희, 구평의 구두희 이분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은 LG 그룹들 보시면 오래되셔갖고 다 7, 80대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된 거 비상장된 거 LS그룹도 GS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구자열 LS 회장이 총수로서 모든 걸 관할하고 계십니다. 이분이에요. 그래서 LX 일렉트로닉 요쪽 여기서 KT 썸마린 KT를 갖고 가는지 보세요. 예, 여기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KT 앞자가 LS로 바뀌어요. 그럼 얼마 갈까요? 전 무조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갑니다. 그게 언젠데?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뭐 윗꼬리 달릴 때 일부 물량 팔았다가 지금 물량 늘리기 잘하시는 또 그 제 한 20년 된 분 계세요. 귀신이에요. 7천원만 가면 때리고 다시 밑에서 걷고. 여러분들 이런 걸로 몇십만 주를 핸들링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한 종목만 그렇게 집중해서 이 그림이 끝날 때까지. 맨 처음은 현대중공업이 갖고 갈 바랬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더 큰 KT 썸마린보다 100배 이상 더 큰 그거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M&A 거버넌스 게임입니다. 그러면 코롱 그룹은 코롱 티슈진 거래 정지된 걸 상장시켜야 되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 코롱 인더스트리, 코롱 플라스틱 억대로 해도 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전 정부의 마이너스에서 가장 피본 그룹 중에 하나가 코롱 그룹입니다. 롯데 그룹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현 정부와 다음 정부까지 이제 물렸던 거, 문제됐던 거 풀어나가고 지금 그쪽에서 코롱 인더스트리 에너지가 해외에서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거버넌스 게임들이거든요. 아이 나는 거버넌스 싫고 편하게 업황을 하려면 이 딱 요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3년 이거는 억도 좋고 10억도 좋습니다. 그런 종목이 뭐가 있는데 우리가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놓치신 분 롯데케미칼 전에 대한유화 급락할 때 겁내지 말고 이거 33배 갖다 얘기해서 10만원짜리가 30만원 갈 테니까 제가 대한유화를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제 3년 동안 성장 정책으로 갑니다. 동수서산. 걔네들이 미국이나 서구적 시각으로는 중국 망한다고 그러죠. 부동산 절대 안 망합니다. 서구적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중국은 땅이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안 망해요. 헝다 부동산 헝다만 망할 겁니다. 다른 개가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재 이런 것들의 움직이면요. 갖다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이 에너지가 금호석유화학도 옛날 5만원짜리가 29만원. 지금 카카오 게임즈 에너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중간재. 이게 뭐예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성장할 때 금호석유화학 중간재료요. 성장시대 동수서산 사람들이 다시 왕래하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입니다. 이걸로 딱 3개 집어갖고 장 안 보셔도 좋아요. 트레이딩 이걸로 하셔도 돼요. 이 흐름으로 또 전략을 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 14일까지는 우리는 이게 변동성입니다. 어디까지 변동할지는 최악의 경우 2100 깨는 겁니다. 중앙기금 들어와요. 275입니다. 280을 붕괴시켜 갖고 갖다 예를 들어서 직전저점 깨는 변동성. 그게 요번에 최악의 시나리오 변동성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5bp하고 뭔가 악재가 연달아서 나와서 삼성전자가 직전저점 깰 때 가능하겠죠. 요게 14일날 CPI가 8.5 이상 나올 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이 변동성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거 있죠. 어디다 그려놨나? 예. 이 그림을 딱 프린트해 갖고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대형주들은 이 저 305를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뭐 카카오 게임즈가 됐던 하이브가 됐던 LG전자가 됐던 시가 상위 종목들 됐던 바스켓이 됐던 이 305, 2345를 돌파할 때 그때 정합판 끼고 대응합니다. 이게 몇 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 바닥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최하경이 275입니다. 증환기금 들어오는 자리. 오늘도 285 맥점. 그래서 오늘은 282.85 받고 285.4 받고 오늘은 요 아래에서 놀 겁니다. 오늘 공격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285 넘어가면 두둑이 맞아요. 올릴 생각 없어요. 왜? 불확실성 제거된 모멘텀 하나도 없어요. 내일 뭐 나스닥이 올라도 제거된 거 아니에요. 14일날 CPI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11, 12, 13 3일 동안은 그냥 회피하면 290이나 92.5 살짝. 그럼 내일 나스닥 300에서 500 올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어떤 얘기 나와야 돼요? 달러 강세. 뭔가 미국 자체 내에선 나올 얘기 없고 저기 영국이나 독일, 유럽이 급등해야겠죠. 그래야지 않은 한 290, 290이나 이번 14일날 CPI가 낮게 나오지 않는 한 14일 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바닥 차기를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시가상위 종목들이나 오르는 것들보다 떨어지는 게 거의 80%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움직이는 에너지들 가만히 보시면 잡주들, 세력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한일사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JTC 그 중에서 가장 우량한 하나투어는 빠지고요. 추가 JTC 같은 게 올라갑니다. 일본 면세점 무지 갈 것 같거든요. 일본 통계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반 팔아갖고 하나 투어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반은. 나머지는 또 한 500원 더 올라가나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화천기계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주변주들, 세력주들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들, 우량 종목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바닥 들어오는 게 확인이 안 되는데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건드려갖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시리즈 전 3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갖고 있느니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전략 하이브,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저가에서 저가로. 근데 그거보다 한전기술이나 건설주 갖고 있는 게 나아요. 1년 동안은. 그런 걸 할 대포가 계신 분들은 이동하십시오. 저가에서 저가로. 그리고 중소형주의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2,000개 종목에 한 20개에서 40개 사이. 그런 특화된 종목들, 그것도 거버넌스나 정부의 정책,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한꺼번에 안 간다. 그리고 이번 바닥을 확인은 11월 중간 선거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 이기나 공화당 이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리가 75pp 불확실성 확인돼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모든 흐름이 이 정도까지 빠져갖고 대서가 확인이 될 겁니다. 아직 한 달 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변동성 게임만 집중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 천연가스는 뭐 가스관 터지고만 하는데도 천연가스는 더 떨어집니다. 대신 지금 옥수수하고 밀이 올라갑니다. 옥수수하고 밀. 그런데 그쪽 섹터에서도 우리가 선정한 게 뭐였죠? 한일사료, 팜스토리, 호송, OMB 중에 한일사료, 팜스토리 모멘텀은 있는데 에너지가 작아요. 이런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20% 올라가면 때려버릴 겁니다. 그 정도 에너지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특히 14일까지는 이번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건지, 이번 저점이 9월 30일 저점이 저점인지 그걸 더 깼다 갈 건지 그거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할 일이 없으세요. 할 일이 없으세요. 이번 주는 이런 변동성에 직전 저점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나. 그나마 오늘 같은 날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한일사료, 팜스토리. 그런데 이 종에서 우량주인 효성 OMB는 안 들어와요. 가만히 보면 기관들 움직이는 종목들 안 들어오고 자문사나 타짜들 개인 그 뭐라 그럴까요? 타짜들 에너지들 있는 것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질은 나쁘다는 얘기죠. 이런 게 10월 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오늘 280 공격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282.85에서 막았고 285에서 땡.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285는 저항, 282.5는 지지.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놓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그래서 옵션 매매와 선물 아까 끊었다 평단 조절 외, 그리고 종목은 목표선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추가 매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인고의 계절을 한 달간 더 보내셔야 될 겁니다. 네, 점심 식사 하시고요.